성주 FM 92.7MHz 이완영의 고향사랑 시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이제 진짜 12월입니다. 그리고 날이 많이 찹네요. 저도 오늘 목도리는 아니지만 폴라 티를 여러분하고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건강 상식들이 요즘 많이 차고 넘치지만 꼭 하나 소개할 게 있어요. 따뜻한 물을 마십시다. 제가 요즘 특히 청년들은 냉커피도 마시고 하는데요. 저는 물도 따뜻하게 한 40도, 50도 정도에 마시는 게 좋겠다. 의사 말씀을 들어보면 이 내장에서 우리 찬게 들어가면 하나도 도움이 되는 게 없답니다. 그래서 늘 따뜻하게 마시자라는 말씀 오늘 우리 애청자분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강추드립니다. 지난주에는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직접 가본 곳이 수륜 백운동 가야산 아래에서 우리 김재옥 봉사왕이죠. 우리 김치를 담궈서 우리 여러 어르신들께 전달하는 김치 담그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저희 집 사람도 함께 김치 담그고 저도 옆에서 보면서 거들기도 했는데 가야산 정상 아래에서 보는 그또 날이 좀 차갑기는 했지만 다들 고생하시는 모습 보고 역시 봉사는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또 마침 스튜디오 오는데 성주에 이래 산불이 났다라는 보도를 접하고 상황을 보니까 이제 주불은 어지간히 이제 진화가 된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성주에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만나다 보면 산불 감시인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정말 이분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우리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우면 더운 대로 날씨 추운데 산에서 혹여나 누가 또 화인이 되는 라이터든지 이런 걸 또 감시를 하면서 산불이 나지 않게끔 활동하시는 모습 정말 존경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산림이라 그러잖아요. 나무, 숲 이게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지구의 허파는 허파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우리가 호흡하는데 산소를 공급해주는 우리 산림, 지구의 허파인 브라질 산림이 없어지면 인류가 멸망할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도 들어보셨죠. 우리 성주에서도 이 참 어렵게 갖고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실까요? 60년대만 해도 우리 산이 민둥산이었습니다. 이 민둥산이 나무도 없었고 그때는 연료도 전부 나무를 하기 때문에 산에 가서 나무도 베기도 하고 갈비, 소나무 잎 그것도 긁어가지고 우리가 집에 와서 뗄까 물었었죠. 그러던 산이 이 녹화, 산림 녹화가 돼서 우거진 숲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또한 역시 제가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이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이 가난을 이겨보자는 그 하나 일념에서 우리 경제 쪽만 하신 게 아니라 환경보호, 산림, 녹화 참 여러분 경주 보문호수가 있죠. 경주 보문호수가 여러분 자연호수가 아닙니다. 인공호수 박정희 대통령께서 아이디어를 내서 인공호수로 만들어진 참 대단하신 참 지도력이 다시 한번 우리가 그분의 생각, 나라 사랑, 조국 사랑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금년에 이제 마무리가 돼 가면서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자원봉사자 개인 단체들 다 모아가지고 군수상
성주 군의회 의장상 등 다양하게 상을 주는 행사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문화예술회관 행사에 가보니까 성주의 대부분이 봉사를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서로 축하하고 얼굴 보고 또 내년도에도 이렇게 봉사에 대한 마음을 다지는 그런 행사가 아니었나 이래 싶습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봉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정말 그 열정과 내 마음에서 내킬 때만 가능한 얘기다. 여러분들 그걸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 당신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각 농협에서 이제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고 또 사업 추진도 확정하기 위해서 임시총회가 계속 열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정말 우리 대의원 조합원들께서 우리 단위 농협에 어떤 일을 하나 또 이런 것을 예산을 어떻게 짜나는 것을 함께 보시면서 결정해주고 계시는 모습도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의원 시절 국회 농수산부 농림수산부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2년간 했습니다. 제가 늘 그 아버지를 농민으로 두고 제가 늘 아버지 밑에서 뭐 이삭도 줍고 소꼴도 배보고 소먹이로 또 가고 소죽도 끓이고 이런 일을 이제 초등학교 때 해본 사람으로서 제가 우리 단위농협 조합장 성주 7구 고령 다 모셔가지고 우리 가야산 호텔에서 농협 중앙에 경제 대표를 내려오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협의 개개 농협의 애로사항이 뭔지 또 지원해줄 게 뭔지 이걸 같이 논의했던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기억이 나더군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때 농협 조합장님 하시던 분들은 이래 만나고 악수하면 아이고 그때 참 많이 지원해주고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을 때 큰 보람을 저는 느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리고 또 대구의 어느 교회 그 어머니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다녀왔습니다. 사진도 있고요, 어머니를 그리는 글도 이렇게 많았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서 보면서 집사람과 이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떤 글을 보면 기억나는 게 어머니는 맨날 미역국을 끓여주신대요. 생일날 막 끓여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초딩 아이는 지겨워가지고 엄마 이제 그만 먹을래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실 즈음에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내가 그동안에 병이 있어가지고 병원에서 꼭 미역국을 많이 먹으라 그래서 내가 미역국을 많이 끓였는데 아이야 미안하다 이런 말씀을 어머니가 했을 때 그 아이의 심정이 내가 왜 그때 푸념하고 투덜대고 어머니를 못 살게 했을까 그런 글도 있었습니다. 또 사진을 보면 저희 어머니도 똑같았습니다만 그 온 얼굴에 주름살 또 이 손등 손바닥 이 거친 주름 그걸 사진으로 이렇게 봤을 때 무슨 말이 필요했겠습니까? 그 사진 한 장으로 우리 농촌에서 일했던 어머니의 그 노고 또 왜 그렇게 또 열심히 했을까요? 아이도 7남매 10남매까지 아이도 많이 놓으면서 다 키우려니까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또 연말이 돼 가면서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많이 그리워하실 겁니다. 저처럼 이제 부모님도 다 세상을 떠나신 분들은 그냥 그리워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성주 수련회
저희 산소 앞에 가면 사친가라는 비석을 제가 올렸습니다. 사친가, 부모님이 그립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부모님이 수련해서 어떻게 살림을 하시고 우리 칠남매를 어떻게 키워주시고 교육을 하시고 이런 것들 고생하는 모습이 글로 제가 남긴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나시면 한번 가서 보시면은 부모님 또 살아 계시는 부모님이 계시면 여러분들 꼭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사상을 아무리 거하게 차린들 살아 계실 때보다 더 고기 한 점 또 맛있는 거 대접하는 거 그것보다 못하다. 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살아 계실 때 부모님께 효도를 하자. 이걸 꼭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시작 멘트 괜찮았습니까? 노래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사실은 처음 봤을 때부터 그댈 좋아했다고 말하기가 내겐 참 어려웠던 거죠. 먼저 다가서지 않으면 그댈 놓칠까봐 편지를 쓰고 또 작은 선물을 준비했죠. 깊어지면 상처뿐일 거라는 생각에 두려움이 앞선 건 사실이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바랬던 사람이 그대라고 난 믿어요. I'm in love. I'm falling in love. 어쩔 수 없네요. 내 맘을 숨기기엔 그대는 너무 아름답죠. I thought I'm never gonna fall in love, but I'm in love. Cause I wanna love you, baby. 사실은 처음 봤을 때부터 내 맘속으로부터 그대 파도처럼 밀려 들어 온통 하루 종일 그대만 떠올려. I can be a good lover, wanna be a nape clover.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게요. 그댄 gotta believe me, make you never gonna leave me. 약속 따윈 안 할래요. 그냥 보여줄게요. I'm in love with you, my baby. I'm falling in love. 어쩔 수 없네요. 내 맘을 숨기기엔 그대는 너무 아름답죠. I'm in love, I'm so deep in love. I'm falling in love. 어쩔 수가 없네요. 내 맘을 숨기기엔 그대는 너무 아름답죠. 그대는 너무 아름답죠.
번이나 망설였어 나까지 손도 못댈 큰 선물이라서 그 큰 선물은 너였어 하늘이 고마워졌어 어두웠던 내 삶에 태양이 뜬 거야 어느 날 말이야 걷기도 힘이 든 그런 날 눈앞까지 마주 나온 널 바라본 너라면 사랑해 이 말밖에 못해 나에겐 너 있는 기쁨에 눈물이 날 만큼 행복해 너 말고는 생각 못해 너 때문에 태어난 것 같아 널 위해 살아가는 것밖에 난 못해 진짜 사랑하니까 더 그림 같은 곳으로 너 가지고픈 것으로 쉬운 일은 아니지만 다 해주고 싶어 아이 같은 미소도 티 하나 없는 예쁜 맘도 영영 지키고 싶어져 널 바라보노라면 사랑해 이 말밖에 못해 나에겐 너 있는 기분만 눈물이 날 만큼 행복해 너 말고는 생각 못해 너 때문에 태어난 것 같아 널 위해 살아가는 것밖에 난 못해 진짜 사랑하니까 I love you I love you 하루도 안 빼놓고 I love you I love you 너의 곁에 있을게 까만 밤이 하얀 밤이 돼도 가을의 비 대신 눈이 내린대도 My love 너만을 사랑해 너라는 노래 한 사람을 위한 이 노래 너만 들어준다면 노래 아니 평생 불러볼래 너 때문에 태어난 것 같아 널 위해 살아가는 것밖에 난 못해 진짜 사랑하니까 행복해 너도 날 사랑해서 예, 노래 나는 사랑에 빠졌어요. 그리고 해피니스, 행복 잘 들으셨나요? 오늘 이 성주 신문 김진 기자께서 여러분 보이시죠? 이 성주 삼산리 모산 마을에 쇳가루 냄새가 나고 냄새도 나고 날린다 이런 기사를 보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업은 무엇보다도 참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지역에 세금도 내고 참 중요하죠. 근데 참 이 환경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지적한 게 이런 환경 문제를 잘 처리하면서 기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 기본적인 상식이고 또 기업인이 지켜야 할 의무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비용을
덜 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기업은 요즘 ESG 경영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환경을 100% 지켜야 된다. 이 문제를 접하고 보니까 제가 엊그제 만난 분이 고령군의 쌍림면 이장님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투쟁하고 있는 게 고령 쌍림면의 소각장, 그러니까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하려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왜 이걸 이 쌍림면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왜 만들라 그러느냐. 심지어 뭐 소송까지 기업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고령 계진면에도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계진 면민들이 극력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참 우리 쓰레기 처리 물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지역 주민과의 갈등, 필요한 시설을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에 우리가 지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은 왜 그 회사가 우리 지역 주민에게 영향을 끼치는 곳에 하려고 하느냐, 너 돈만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반대 목소리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이 지역에 해도 문제가 없다, 허가가 날 수 있다, 이런 걸 검토해서 또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참 묘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에서 주민이 반대하지 않는 곳을 좀 찾으면 어떨까. 구석구석에 우리가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 우리 또 국민 입장에서는 각종 또 쓰레기가 나오는데 이걸 또 처리하는 데가 있어야만 또 우리가 쓰레기 배출해서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점을 동시에 감안해 보면 참 이 환경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성주 참외 이제 접목을 하시느라고 많이들 고생하시고 애를 쓰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일이란 뭘까?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한테는 일은 뭐 영어로 잡을, 일자리를 구한다, 잡을 얻는다, 이제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또 좋은 일자리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근데 성경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노동은 신성하다. 또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게으른 자는 굶주리게 된다. 뭐 이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요즘 정치 얘기가 아니라 인요한 교수입니다. 교수, 연세대, 푸른 눈에 우리 서양인 모습을 하고 계시지만 한국에서 태어나신 한국인입니다. 그분이 제가 강연을 들었을 때 북한에 자주 그분이 가서 의약품도 전해주시고 참 애를 쓰셨는데, 그때 북한에 이 공안원이 묻더라는 겁니다. 왜 남한이 더 잘 살고 북한이 못 사는 겁니까? 자, 이런 질문을 해서 이 양반을 가르쳐 준 게 기억이 나네요. 첫째, 지도자가 달랐다. 지도자가. 김일성이는 전쟁 준비만 했고 박정희는 그 우리 국민들의 가난을 벗어보려고 애를 쓰고 외국 자관도 들어오고 새마을 운동도 펼치고, 그게 달랐다. 둘째가 중요합니다. 둘째는 너그 주민들하고 우리 남한의 국민들의 일하는 게 다르다.
너거는 뭐 100억씩 해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든 게으른 자든 별 차이가 없지 않느냐. 나만은 경쟁을 하면서 일을 한다. 그러니까 성과를 내고 싶어하고 더 좋은 과일 또 농산물 품질 향상 꾸준히 노력을 한다는 거죠. 꾸준히.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일인 겁니다. 일. 자, 우리 성주 참외도 어떤 집거는 아주 당도도 좋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참외가 생산되느냐 하면 또 어떤 참외는 아유 맛이 왜 이래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일을 청년들은 근데 나는 일하고 싶은데 취직을 못해서 일을 못해요. 자, 이렇게 청년들이 반문을 하잖아요. 그것도 현실입니다. 그만큼 경제 여건이 경제가 성장하고 할수록 일자리가 생산이 되는데 요즘 우리 이제 대한민국도 10대 경제 대국이 되니까 성장 속도가 높지 않습니다. 뭐 한 5% 이상 돼야 이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이제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을 그 일자리가 만들어서 흡수를 하게 되는데 요즘은 뭐 2.1% 뭐 심지어 이 정도 돼 버리니까 청년들 일자리가 힘들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이고 이놈 자식아 너 대학까지 시켰는데 제대로 좋은데 취직도 못하고 내가 그러려고 학비됐냐 하고 또 자식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는요 요즘 청년들이 꼭 좋은 일자리만 찾는다기보다 내가 우선 조금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중소기업에도 가서 좀 일도 배우고 또 요즘 제가 고용노동부 출신 아닙니까? 이 트렌드가 대기업에서는 또 경력직을 선호하는 또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 중견기업에서 내가 할 일을 많이 배워서 또 자기가 가고 싶다면 대기업 가고 아니면 자기가 직접 배운 거를 또 사업으로 또 성장시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노동과 관련해서는 저는 즐겨 쓰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땅을 파봐라 1,000원짜리 하나가 나오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저는 요즘은 이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뭐 조선시대 같으면 각자 뭐 논밭을 일구고 그냥 나오는 농작물 가지고 먹고 살았지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을 해야만 돈이 생기고 그 돈을 가지고 쌀도 사 먹고 반찬도 사고 또 뭐 내가 살 집도 사고 그래서 생활이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을 안 하면 단돈 1,000원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돈의 값어치라는 것을 이럴 때 느끼는 겁니다. 요즘 또 물가가 올라가지고 여러분들 10,000원 가지고도 제대로 먹을 게 없다 이런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제가 그런 면에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중고 대학생들한테 아르바이트를 많이 권합니다. 왜? 자기가 1시간을 일했을 때 1시간에 최저임금에 10,000원도 안 되죠. 그 돈을 받고 1시간 일하고 그 고된 노동에 그 돈을 환산해 볼 때 돈의 값어치를 안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10,000원, 50,000원 주는 거 굉장히 가볍게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가 알바를 해서 벌어보면 돈의 소중함 이게 내가 또 전략에 써야 되는구나. 부모님한테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내가 낭비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우리 청소년들이 깨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늘 노동은 정말 중요하고 돈 있다고 노동을 안 해도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노동은 건강을 받쳐주고 정신적으로 또 성취감도 가져주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한마디로 일을 또 이때 잘하자라는 걸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노래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저기 길가에 나의 눈앞에 날 바라보며 수줍게는 살짝 손을 흔드네. 나는 대답해 손엔 두 잔의 라떼 티를 내며 어깨 흐쓱하고 파란불만 기다린다네. 겨우 오후 6시 반에 벌써 세상은 깜깜해. 저 따뜻한 호방에 조금은 반해 모여도 낭만을 파네. 우리 덜잠바에 커플 벙어리 장갑에 몸은 움츠려들면서도 빨간 냄비에 돈을 넣을 때면 가슴이 짠해. 나무들은 전부들로 덮여가 술에 취한 친구들은 엎혀가 버스창에 입김을 호호 애기 발자국을 콜콜 앞에 앉은 커플은 뽀뽀 사람들이 쳐다봐도 쪽쪽 사방에 불을 밝힌 트리 이제 바로 로맨틱 겨울이야. 해마다 로맨틱 겨울이 올 때면 혼자 꿈꿔왔던 그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 지금 너 같은 여자는 없을 줄 알았는데 사랑 그 설레임 말 눈이 올 때면 혼자 꿈꿔왔던 그 장면 넌 내 품에 안겨 내 발이 너에게 감겨 사방에 불을 밝힌 트리 로맨틱 겨울이 저기 길가이야 나의 눈앞에 날 바라보며 수줍게나 살짝 손을 흔드네. 나는 대답해 손에 두 잔의 라떼 티를 내며 어깨 흐쓱하고 파란불만 기다린다네. 너와 난 술에 취해 차가운 길거리에 이때 너의 손을 슬쩍 곧바로 나의 코트 주머니에 원래 사랑은 유치해 겨울은 너의 여름에 비해 얼마나 고마운지 그대가 바로 지금 나의 옆대기에 전에 내가 보드를 좀 탄다 말했지만 사실은 나 내일 처음으로 타봐. 아까 내가 박박 우겼지만 사실 너가 처음은 아니야. 네 느낌이 맞아. 미안해 거짓말을 한 건 당근 잘 보이고 싶었던 만큼 행복은 모두 내 차지. 어딜 가든 너와 함께 할래 끝까지. 해마다 로맨틱 겨울이 올 때면 혼자 꿈꿔왔던 그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 지금 너 같은 여자는 없을 줄 알았는데 사랑 그 설레임 말 눈이 올 때면 혼자 꿈꿔왔던 그 장면 넌 내 품에 안겨 내 발이 너에게 감겨 사방에 불을 밝힌 트리 로맨틱 겨울이 하얀 눈은 내리고 너와 난 웃음 짓고 사랑 가득한 날아갈 듯한 기분 좋게 취해버린 기분 있고 너와 난 완전 미쳐 하늘에다 크게 소리쳐 사랑한다고 행복하다고 미칠 것만 같다고 나 to the beach. 하얀 눈은 내리고 너와 난 웃음 짓고 사랑이 가득한 날 날아갈 듯한 기분 좋게 취해버린 기분 있고 너와 난 완전 미쳐 하늘에다 크게 소리쳐 사랑한다고 행복하다고 미칠 것만 같다고 나 to the beach. This was romantic dream for all the romantic people like you and me. 표정이 왜 그러는데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축 처진 네 어깨에
애비맘이 시큰하네 굳게 닫힌 네 방문 너머 들려오는 한숨 소리 조심스레 문을 열어볼까 밥은 챙겨 먹었는지 몰래 숨어서 울지 마라 절대 그러지 마라 오늘 저녁 메뉴는 마라 어두운 방구석은 너와는 어울리지 않아 가끔은 실수하고 헛발질도 하고 그런 게 사는 거지 배달 왔다 얼른 나와 야 밥 먹자 기분이 좀 다운되고 그런 날도 있는 거지 오늘같이 눈물 나는 날도 밥은 챙겨 먹어야지 몰래 숨어서 울지 마라 절대 그러지 마라 지금 아빠가 김밥 말아 어두운 방구석은 너와는 어울리지 않아 가끔은 실수하고 헛발질도 하고 그런 게 사는 거지 배고프다 얼른 나와 야 밥 먹자 우울해 말아 속상하고 때론 자책하고 그런 게 사는 거지 소주 한 병 꺼내와라 야 밥 먹자 밥 먹자 자, 앞서 들은 곡은 밥 먹자였습니다. 이만큼 정다운 말이 있을까요? 여러분, 밥맛이 안 날 때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밥이라는 것은 내 신체에 영양이 공급되는 겁니다. 배가 고프다. 나에게 영양분을 공급해달라.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밥 한 끼 건너뛰면 안 되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매우 중요한 게 밥을 먹어야 된다. 자, 우리 60, 70년대는 인사말이 진지 잡수었습니까? 아침 먹었습니까? 이때는 왜 그런 인사말이 생겼을까요? 밥 한 끼를 제대로 먹지 못하는 시기에 밥 한 끼 잘 드셨습니까? 이게 당연한 인사였다는 거죠. 그런데 현 시점에서 밥 잘 사왔습니까? 이런 인사를 하면 못 살았기 때문에 밥 한 끼라도 챙겨 먹었냐? 이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밥 먹었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이 말은 우리한테 매우 소중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성주 이 고령에 특히 우리 농촌 지역으로 대표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늘 이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뭘까라고 고민을 합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농사짓는 기술이나 또 뭐 자영업을 하는 돈 잘 버는 기법이나 이런 걸 제가 가르쳐 줄 수는 없을 거고, 제가 이 청년들에게 정신력 하나, 마인드를 제대로 갖추는 것을 좀 심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방송의 주제도 여기에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매우 나약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 아무리 좀 뭐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컸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또 의무 군대를 갔다 온 우리 청년들이기 때문에 절대 나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정신력이 내가 힘들 때 어떻게 헤쳐나오고 버텨나가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느냐, 이런 것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다소 약할 뿐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청소년부터 청년기에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잘 크고 싶다. 둘째는 잘 살고 싶다. 셋째는 잘 하고 싶다. 잘 크고 싶다라는 것은 뭡니까? 청소년기에 부모님과 선생님과 잘 아우러서 내가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도 가고 이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기억나시죠? 수능 시험 발표가 나면 여러분들 수석한 친구 인터뷰를 보면 꼭 부잣집이 아닙니다. 그냥 참고서 정도 교과서 잘 봐서 내가 만점 받았다, 뭐 이런 얘기. 자, 둘째, 잘 살고 싶다. 잘 살고 싶다. 뭐 누구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사회에 진출하면서 내가 돈을 잘 벌고 싶다, 이런 취지죠, 그죠? 청년기부터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한 사람이 흔히 우리가 뭐 많이 소개됩니다만은 저는 반드시 그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청년기의 고생은 또 사서도 한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처음부터 자기가 원하는 직장, 잡을 갖지 못한다 하더라도 조그만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가서 내가 열심히 배우고 터득한다면은 내가 나중에 더 성공할 수 있는 중년기에, 장년기에 멋진 또 성공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뿐만 아니라 잘 살고 싶다는 것은 또 내가 내 대한민국, 내 나라에 대해서 의미 있는 하고 싶다. 또 내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봉사와 희생을 하고 싶다. 이런 것도 잘 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셋째, 잘하고 싶다. 자, 잘하고 싶다. 성인이 돼서 내가 실수도 좀 줄이고, 뭐 남들하고 인간관계도 좋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는 게 잘하고 싶다일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우리 기본적인 욕망, 욕구는 반드시 채워지기도 바라고 자기가 노력하기에도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봤더니만 그 경영학의 대부 그 톰 피터스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톰 피터스. 이분이 특히 청년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5가지를 제언한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청년들에게 소개를 하면, 첫째,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사람. 이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친절과 존중으로 대하고 미래를 준비하도록 해라.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특히 청년일수록 개인주의, 또 뭐 만남, 오프라인 만남이 자꾸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온라인으로 다 대화하고 지식도 온라인으로 습득하고. 자, 이거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다. 제가 이 공문할 때도 늘 소개하는 게
성공한 사람의 인터뷰를 따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내가 이렇게 어렵게 지내던 시절에 우리 삼촌이나 고모 또는 친구 선배가 큰 지원도 아닙니다. 뭐 단돈 500이든 1000만 원이든 이걸 지원을 해줬다. 또는 야 일어서라 등 두드리면서 이어서 너가 쓰러져서 되겠냐. 이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 한마디에 내가 이렇게 다시 우뚝 서고 성공한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행정고시를 준비하다가 여러 번 떨어졌다면 이제 행정고시도 치우자. 그게 아니라 먼저 합격한 친구가 야 너도 될 수 있어. 이렇게 해준다면 여러분 그 사람도 또 시험에 패스하리라 봅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어른들도 사람 만날 때 친절하고 서로 존중하는 대화를 하나요? 제가 늘 저희 부모님한테 배운 것도 그겁니다. 돈보다는 사람을 더 소중히 해라 이런 말을 배웠습니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 돼야 내가 잘 된다라고 여러분 늘 상식적으로 대화하면서 소주 마시면서 하는 얘기가 건배사에도 나오죠. 내가 잘 돼야 친구가 잘 된다. 친구가 잘 돼야 내가 잘 된다. 자, 톰 피스가 두 번째 한 말입니다. 세상을 조금 더 좋게 만날 수 있다는 행복감을 갖도록 하자. 아까 저도 말씀했죠. 뭐 돈을 많이 벌어가 또 세상을 좋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돈이 많지 않더라도 내가 봉사와 또 국가에 대한 충성 이런 걸로 또 빛을 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세 번째. 작은 것이 큰 것보다 중요하다. 수많은 작은 조치들과 기억에 남는 마무리가 큰 획기적인 시도보다도 더 중요할 때가 있다. 좀 철학적인 얘기인가요? 좀 와닿지 않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내가 큰 업적을 이루었다는 것보다 소소하고 자그마한 것들이 더 중요할 때가 있구나.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한꺼번에 뭐 사업이 잘 돼가 대박이 터졌다. 그러면 그 대박 터진 시점보다 내가 그 대박을 터지기 이전에 내가 준비했던 소소한 과정 이게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특히 준비하는 시간이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청년 참여 배우는 청년들이 마음이 급해서 빨리 수학하고 소득을 올리고 싶어 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네 번째. 항상 명예롭게 행동하고 탁월하고 활발한 구성원이 되자. 명예롭게 행동하자. 우리 여러분 이 말 들으니까 우리 뭐 로타리, 라이온스 뭐 등등 청년 회의소 같은 여러 또 사회 단체들도 이런 말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사람을 많이 만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정중히 한다고 해도 또 상대는 뭐 고개를 덜 숙인다, 겸손하지가 않다 이런 평가를 할 수도 있고 또 제가 만나는 그분도 아이고 좀 더 얼굴 보면서 따뜻하게 서로 인사 나눴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을 갖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 만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죠? 70억 세계 인구 70억 분의 1입니다. 70억 분. 70억 분의 1이 우리 둘이가 만나서 알게 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명예롭게 이렇게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다. 매일매일 내가 탁월한 점을 항상 파악하고 그걸 목표로 삼아라라는 걸 청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청년계에 이런 걸 잘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일기라도 제대로 썼으면 오늘 내가 탁월한 게 뭐가 있었다. 오늘 뭐 접목하면서도 이런 것을 배웠구나. 아니면은 내가 어떤 분을 처음 만났는데 인상 깊게 그분한테 내가 해줬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탁월함을 메모해두고 그 탁월함을 내 스스로 또 발전시켜 나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꼭 들려주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농촌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도시에 있는 청년보다 월급쟁이보다 훨씬 더 성공하고 멋지고 또 품위 있고 존경받는 우리 청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아는 지식과 지혜를 전해드렸는데 어떻게 공감하시고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좋은 말들을 우리 특히 부모님이나 어른들도 같이 새겨가지고 내 자녀 또 내 후배들에게 가르쳐 준다면 오늘 우리 성주방송에 이완영의 고향사랑에 큰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그러면 저도 자부심 보람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청년이 미래고 대한민국을 짊어질 기둥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을 응원합시다 여러분. 자 오늘 시간 또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멋진 또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 오늘은 왠지 힘들고 지쳐 베개를 끌어안은 채 혼자 방 안에 남아 전화기 만지작거리는 나의 마음이 왠지 오늘따라 외로운 거죠. 갑자기 울린 전화에 놀라 밥 먹었는지 걱정하는 엄마 목소리가 귀찮게 들렸던 그 말이 오늘은 다른 걸 잊고 있었던 약속들이 떠올라요. 마음이 예쁜 사람이 될게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될게요. 엄마의 사랑의 바람들을 지켜갈게요. 나와 꿈을 함께 나누던 내 머리 비켜주던 엄마가 생각나. 때론 잘못된 선택들로 아파했지만 아무 말 없이 뒤에서 지켜봐 주셨죠. 서툴고 어린 아이지만 이제 날 것 같아요. 엄마의 조용한 기도의 의미를 마음이 예쁜 사람이 될게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될게요. 엄마의 사랑의 바람들을 지켜갈게요.
난 못해줘